안녕하세요. 브리지 인베스트먼트 박재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스타트업 또는 스타트업 관련 업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투자 경력은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여기 오신 분들처럼 스타트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브리지 설립 전에 모회사 직방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스타트업에서 조인하는 것은 제게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은 일화가 있습니다. 투자하고 금융만 알던 제게 직방 안성훈 대표님께서 자보포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쭉 봐왔는데 좀 영혼이 없는 투자자 같다. 직방에서 오퍼레이션 경험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직방에서 근무를 하면 영혼이 생기는가, 오퍼레이션 경험을 하면 영혼이 생기는가, 그런 혼란은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3년 동안 투자와는 1도 관련 없는 사업과 오퍼레이션 경험을 했습니다. 제게 스타트업에서 3년의 경험은 흙과 산 같았습니다. 첫 번째, 제게 스타트업은 흙이었습니다. 왜 흙이냐? 매일같이 흙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 흙 드셔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VC에 있을 때 딜은 타임라인이 명확하고 데드라인이 있는데 이건 끝이 없는 게임입니다. 먹고 또 먹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제 팀원들한테 자주 이야기했는데 야, 이거 꼭 흙을 먹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은 산입니다. 왜 산이냐? VCS 때는 거시적인 관점이나 매크로 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은 쭉 가면서 가다가 이 산이 아닌가 하면 빠르게 A/B 테스트를 돌립니다. 그리고 다음 산을 위해 또 흙을 먹었던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게 이런 3년 동안 시간에는 소중한 자산이 생겼는데요. 바로 경험과 팀입니다. 첫 번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레거시가 생겼고요. 제가 PM을 맡으며 퍼포먼스 마케팅을 돌리고 애드믹스를 했고요. 그리고 디자인 개발팀, PO팀과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며 협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을 통해 팀원이 생기고 팀워크와 리더십을 배웠고 회사 문화와 HR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브리지 설립 후에 스타트업 여러분들의 고민과 고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브리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 출신이 만든 VC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경영진들, 창업분들의 의견과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저희는 노력합니다. 브리지는 스타트업의 동반자, 파트너가 되려고 합니다. 투자자분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저희 브리지가 생각하는 VC로 줄 수 있는 밸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 네트워크 연결, 그리고 고민을 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근데 10년 동안 제가 투자하고 하면서 경험했던 부분은 창업자분들은 많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아니면 직원분들에게 쉽게 이야기 못하는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투자자로서 또 VC로서 인센티브가 온라인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배를 탔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말씀을 드렸을 때마다 저희는 저희 경험과 의견을 공유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진분과 그리고 그 창업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지의 투자 철학은 스타트업의 동반자가 되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브리지의 비전은 뭘까요? 네, 오늘의 강연 주제인데요. 바로 프롭테크의 숲을 키우자입니다. 프롭테크의 숲을 키우자는 배경과
그런 시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으시겠지만 프롭테크는 부동산, 테크놀로지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부동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자산이 디지털화되며 혁신적인 기업들이 창업되었습니다. 야널자, 직방어 같은 유니콘 기업들이 프롭테크 산업에서 성장하며 누적 투자 금액 5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출범한 프롭테크 포럼이 26개 회원사에서 331개 회원사를 현재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지 인베스트먼트는 프롭테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프롭테크 전문 VC입니다. 프롭테크 산업에 투자해서 스타트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롭테크 산업에 이렇게 물을 주어서 프롭테크 숲을 키운다는 의미로 2020년도에 결성한 저희 펀드 이름이 프롭테크 워터링 펀드예요. 이렇게 물을 준다는 뜻으로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의 비전은 프롭테크의 숲을 키우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예상하지는 않았는데 앞서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두 곳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비전 아래 그걸 설명을 드리는 그 미션과 따라서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프롭테크 숲을 키우자는 비전 아래 세 가지 중요한 미션이 있는데요. 좀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성, 혁신, 방향성. 땡큐. 감사합니다. 예, 가능성, 혁신, 방향성이라는 미션으로 저희 브리즈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가능성과 가설을 세우고 시장에 배팅하라. 앞서서 잘 설명해 주신 하늘을 나는 니어스랩을 통해 가능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어스랩은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들입니다. 물론 모든 포트폴리오사에게 저희가 중요하지만 니어스랩이 의미가 있던 이유는 가능성과 가설의 표준이 되었던 들이고 또한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던 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던 거는 가능성과 가설에 도달하는 과정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는데요. 저희 브리지 포트폴리오사인 큐픽스 대표님이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얘기로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큐픽스 대표님이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흔하지 않았는데 북미 건설 시장에서는 드론이 활용된다. 근데 빌딩 중심으로 드론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주주분들도 계시고 VC 주주분들도 계셨는데 그 직방의 CIO님도 바로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셨거든요. 같은 주주입니다. 둘이 얼굴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왜? 그리고 어떻게? VC들은 이렇게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호기심은 빠르게 가설로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런 플로예요. 어떻게 드론으로 건설 현장 관리가 가능하지? 시장이 건설 시장이라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가? 영상 처리 기술이 필요한가?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요한가? 드론 비행 제어 기술이 필요한가? 센서 기술이 필요한가? 여러분은 어떤 기술이 필요한 것 같나요? 맞습니다. 저도 좀 헷갈렸는데 과거로 돌아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중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저희 브리지가 내렸던 결론은 그래도 드론은 비행 기술이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라고 해서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또 니어스랩이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가능성과 가설에 대해 그 표준이 되었기도 하지만 이 투자 단계와 그 투자 이유도 밸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약간 좀 레퍼런스가 됐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외국에서는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강연 자리는 약간 좀 특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그 박은우 부사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니어스랩은 자율비행 드론 솔루션 개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드론계의 테슬라라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주력 시장은 풍력 발전 안전점검 시장으로
기술력은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드론 시장을 탑다운으로 딱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니어스랩을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때 시리즈 B가 펀딩이 마감이 되었던 상태예요. 그리고 오버부킹이 마감이 되어서 좀 인기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저는 흙도 넘어봤고 산도 넘어갔고 스타트업 정신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 프롭테크 시장에 대한 가능성이 설명해줬고 두 번째 미팅을 요청했습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두 번째 미팅에는 든든한 지원군인 프롭테크 전문가 우미건설 전략팀의 김상무님을 모셔갑니다. 그리고 상무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건설 시장의 전망과 드론 기술력이 시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상무님께서 쭉 미팅을 하고 이제 생각하시다가 하셨던 말씀이 조금 당황스럽고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셨던 말씀이 그게 뭐냐면 건물 외관에는 이게 사다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접근이 가능해서 드론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뒤를 협상하라고 앉았는데 그 말씀하시니까 진짜 회의실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아까 계셨던 박은우 부사장님도 표정이 안 굳고 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제가 상무님 진짜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솔직하세요. 거의 그 팀킬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가만히 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다음번에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큰 전환점이 됩니다. 상무님께서 하셨던 게 만약에 니어스랩의 드론 기술이 그리고 드론 비행 기술이 우수하다면은 사람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실내라든지 아니면 지하라든지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냐. 그리고 또 하신 말이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론이 이렇게 막 자유롭게 날고 가는데 가능하지 않냐고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대표님하고 뭐 CS님 표정은 그렇게까지는 되는 것 같지 않은데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저희 브리즈는 이제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정말 그 이후로 실제로 빠르게 아까 설명은 지나쳤는데 박은혜 부사님께서 니어스랩이 그 이후로 실내 자율비행 인도 플라이트를 개발했고 저희의 이런 대화 과정이 좋은 피드백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그 프롭테크 저희 브리즈 포트폴리오사 하우저와 실내 인도 플라이트의 R&D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 프롭테크 포럼 회원사와 POC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리즈는 니어스랩을 통해 가능성에 한 번 더 배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일을 맞이 모든 수사의 대표 이렇게 해서 우연찮게 했는데 두 번째 미션 혁신입니다. 혁신하고 생각의 틀을 높이자. 비대면 전자계약 모두 사인을 통해 혁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좀 부담되네요. 네, 니어스랩이 가능성에 대해서 배팅할 수 있는 딜이라면 모두 사인은 저희 브리즈에게 좀 생각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는 좀 큰 전환점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큰 계기가 되었는데요. 많이들 그렇지만 여기 모두 사인 아까 뭐 대표님께서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많이들 써보셨네요. 당시를 생각하면은 여기 계셨던 분들처럼 제 주변 분들도 모두 사인을 많이 활용했었고 제 협력사들 아니면 관계산술도 모두 사인 썼었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성장성은 더 가파라질 거라는 것을 VC의 관점으로는 인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서 그 사무처장님께서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프롭테크의 관점과 프롭테크의 결과 맞을까 하는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의 프레임이었죠. 하지만 이거를 바꿔주는 전환시키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저희 미국 그 대학 선배한테 연락이 왔는데 하루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사를 오는데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과 거래를 하면서 비대면 다큐사인을 쓰면서 일렬의 과정을 정말 편하게 썼다. 한국에도 비슷한 서비스 있지 않냐?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이게 와우 모먼트였습니다. 국내는 그 부동산 중개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건설, 시행, 분양 대행, 홍보 대행에 따른 인력 관리 및 리소스가 매우 많기 때문에 모두 사인이나 전자계획을 통해서 그 사업화를 효율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빠르게 인터넷으로 리서치를 해서 콜드콜로 이영준 대표님 찾아뵀어요. 여기 계시는데 이영준 대표님 대면했는데 리어스랩과 다르게 이제 그때는 펀딩 중이었는데 여전히 오버부킹 중이었죠. 기억 안 드립니다. 근데 이영준 대표님께서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큐사인이 이제 미국에 있는 다큐사인이 제이커브를 그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이커브를 그렸던 그 구간이 북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 그렇구나라고 했었고, 두 번째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내 프롭테크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도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투자한 이후에는 저희 관계사 그리고 프롭테크 회원사와 활발하게 협업하고 계시고 건설, 시행, 분양 쪽의 B2B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사인을 통해서 프롭테크 시장을 보는 근시적인 관점, 아니 1차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었고 모두 사인은 브리지에게는 혁신적인 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아까 같은 프로를 통해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었는데요. 가능성에 가설을 세우고 혁신적으로 생각의 틀을 넓혀서 시장에 배팅해라. 그 이후로 많은 전문가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행사, 건설사, 정부 관련자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IT 서비스가 부동산 사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서비스 때문에 1층 식당이 영향을 받는다. 공유 서비스 때문에 지산 분양 일정이 연기된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가 도심지에 부족한데 전력 공급 때문에 설계 도면부터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걸 다시 말하면 생각의 전환을 했었을 때 부동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가 파생되고 유기적으로 돌아가며 우리 생활과 라이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은 저희 브리지에게 부동산을 중심으로 프롭테크의 관점을 조금 바꾸고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리지는 기존 프롭테크 영역인 리얼스테이트 테크를 포함해서 라이프스타일, 모빌리티, ESG에 투자하며 현재 11개의 포트폴리오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하는데요. 마지막 미션인 방향성입니다. 변화 속에 방향성을 유지하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프롭테크의 숲을 통해서 마지막 미션 방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혼란스럽죠. 이런 격변하는 시대에 빠르고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 봅니다. 그리고 혁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능성에 배팅하고 또 혁신하는 생각 중에 방향성과 선택에 집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브리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혁신적인 제품들을 많이 출시했지만 심플, 이지 투 유지라는 디자인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직방은 원룸 아파트 사업에서 메타버스 IoT로 사업의 영역을 확장했지만 주거, 공간이라는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지는 테크 기업에 투자합니다. 프롭테크 발전을 위해 산업에 투자합니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펀드 규모를 좀 더 키워서 많은 스타트업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고 프롭테크 숲을 위해서
힘을 쓰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 제도적인 지원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펀드의 대표로서 또 브리지의 대표로서 흙도 먹고 산도 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흙과 산의 전쟁에서 싸우는 그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그리고 브리지의 방향성은 프롭테크의 숲입니다. 여러분, 저희 브리지와 함께 프롭테크의 숲에 투자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